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예요. 자, 날짜는 1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에서 6월로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내용 보시면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에 제품 660만 원 부가세 포함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줬겠죠? 그러면 자,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 여기에다가 660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카드를 결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다가 660만 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안 써주시면 신용카드로도 과세가 되고 세금 계산서로도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카드 결제를 했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다. 자, 이 얘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 부가세 포함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그러면 과세분 신용카드는 44만 원, 과세분 현금 영수증이 44만 원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4만 원을 더하면 704만 원이 되고 현금 영수증에 44만 원 요렇게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2번 갈까요? 3번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열으셔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매출 관련 자료 첫 번째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니까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다가 1억 5천에 1,500.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얘도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긴 하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억 6천에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가산세 중에 미발급의 1%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 원래 미발급 가산세는 2%라서 20만 원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했으니까 1%로 깎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1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니까 여기 3번에다가 682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래요. 그러면 620이겠네요. 620에 62만 원. 다음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 금액이 440만 원이 있대요. 부가세 포함. 그럼 파산을 사유로 확정이 됐으니까 대손세액을 공제받겠죠. 공제받을 때는 마이너스로 하셔가지고 부가세만큼만 4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매출이 끝났고요. 다음 2번 매입 관련 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 과세 매입액이 10월에서 12월까지 공급가액 1억 원에 부가세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 안에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 공급가액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래요. 근데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매입에는 8,000만 원에 800만 원만 쓰시고 고정자산에 2,000만 원에 200만 원을 쓰셔야 1억이 되겠죠. 근데 화물차는 불공제 아니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안 써도 되겠네요. 자,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 450만 원에 45만 원짜리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에 반영함 그랬네요. 그러면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죠. 어찌됐든 종이라고 해도 그럼 38번에다가 450만 원에 4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매입의 신고 누락은 가산세 안 해도 되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자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일단 결산에 들어오면 자동 수동부터 구분하자고 했죠. 자, 1번은 1년치 화재보험료 낸 거니까 얘는 수동이고요. 2번 현금 과부족도 수동이고요. 3번은 부가세 정리하라는 거니까 얘도 수동. 4번은 영업권의 감가상각이니까 얘는 자동이고요. 5번에 대손 충당금이니까 얘도 자동이네요. 자, 그러면 수동부터 갈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자, 1번 8월 1일에 제조공장의 화재보험료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것까지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했대요. 자,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자, 8월 1일 날 이렇게 했었단 얘기예요.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얼마? 120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결산일이 돼서 8월부터 12월 것까지는 자산이 없어진 거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선급 비용이 얼마너치 없어져야 돼요? 5개월치 선급 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 없어지고 얘가 없어진 이유는 보험료로 나간 거다.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지울게요. 얘네 둘은. 다음 2번. 단기 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단기 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그걸 알게 됐을 때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대변의 현금 얼마? 10만 원. 사변의 현금 과부족
10만 원. 요렇게 해놨었겠죠? 실제보다 장부가 많단 얘기니까 실제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텐데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 그죠? 얼마? 10만 원을 없애고 결산일까지 못 찾았으니까 잡손실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쓴 거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미지급세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인식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차변으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정리하고요. 2,5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얼마? 3,500만 원을 정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이니까 대변에 자비익으로 10,000원 처리하고 나면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죠? 그러니까 환급 받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으로 1,001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2020년 1월 1일에 무형자산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은 2018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연도부터 영업권의 내용 연수를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할 거래요. 단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를 그 전에 2018년 1월에 취득을 해서 2년 동안 상각을 했어요. 자, 2년 동안 상각을 한 금액이, 잔액이 400만 원이에요. 근데 내용 연수가 10년에서 6년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자, 2018년, 2019년까지 2년 동안 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내용 연수가 8년이 남아있죠, 아직. 근데 6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만 더 상각하면 되죠? 4년만 더 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전년도 2019년까지 상각하고 남은 400만 원을 앞으로 4년 동안 상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상각하면 된다고요? 100만 원씩 상각하면 됩니다. 원래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전진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만 원씩 상각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동이니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영업권 찾으셔서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의 영업권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만 상각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5번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추정률과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이게 퍼센트가 다르니까요. 각각 해줘야 돼요. 자, 대손생각 클릭하셔서 외상매출금 1%죠? 그러면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을
251만 7,600원을 취소하시고 어디에? 여기 외상매출금에다가 쓰세요. 2517600 이렇게 하나 하시고 또 눌러서 단기 대여금은 2%라고 했으니까 2%로 바꾸시고 단기 대여금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죠. 얘를 결산 반영하지 마시고 저장도 하지 마시고 자 밑에 좀 내려가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중에 단기 대여금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건 편하게 하세요. 여기 해가지고 1%로 이 금액을 써놔요. 문제지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그냥 또 바꿔. 그냥 2% 이렇게 바꾸고 요 금액을 또 문제지에다 써놔. 그랬다가 취소 누르고 가서 각각 입력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의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월 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월 2월 된 미환급 세액은 2만 원으로 가정한다. 다 알려줬네요, 뭐. 그죠? 자, 그럼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수당 공제 먼저 할게요. 기본급 있고요. 상여도 있고요. 직책 수당도 있네요. 자, 월차 수당은 없으니까 빼고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야간 근로수당은 없죠? 그럼 얘는 부로 뺄게요. 자, 공제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7월분이고요.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나라 들어가셔서 기본급은 250만원, 상여가 50만원, 직책수당이 20만원,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 국민연금이 11만 2,500원, 건강보험이 8만 750원, 장기요양이 6,870원, 고용보험이 2만 800원, 소득세는 2만 1,960원에 지방소득세가 2,190원. 맞네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7월 귀속, 7월 지급분 전월 미환급 세액이 2만 원 있다고 했죠? 요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에 2번 아래는 최민호와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한대요. 최민호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그랬네요. 자, 그럼 일단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최민호 서원에 부양가족부터 볼게요. 부양가족. 자, 최민호는요, 남성 근로자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공제 대상 될 게 없네요. 두 번째, 최종원 부친인데 밑에 질병치료비만 있다고 하고요. 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경로 우대까지 걸리겠죠. 70세 이상이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김숙자 어머니는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나 있으니까 공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9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는 연간 총 급여가 1,7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용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 급여가 1,2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용근로소득이 1,2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하니까 1,700에서 1,200을 빼면 총 급여가 50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총 급여 500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배우자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 최신동은 고등학생이고 학업상의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항시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직계비속은.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20세 이하. 요렇게 수정을 하시고 자, 연말정산 들어갈게요. 첫 번째 본인 거 야간 대학원 학비.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해주죠. 그러니까 교육비 가셔서 본인에다가 500만 원 쓰시고 다음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 해주겠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40만 원 쓰시고 다음 본인이 신용카드에 쓴 게 있는데 총 2,1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대중교통이 전통시장이 7만 원, 도서공연 사용액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각각 나눠서 써줘야 되겠네요. 신용카드 들어가셔서 그러면 2,100만 원에서 빼볼게요. 얼마를? 300, 1,10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0만 원만 쓰시면 되고 도서 공연에다가 100만 원, 전통시장이 700만 원, 대중교통이 3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버지 질병치료비 1,200만 원.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의료비 지금 72세니까요. 65세 이상자에다가 1,200만 원 쓰시면 되고 다음 어머니 김숙자 상가임대소득이 1,2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학비,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상가의 화재보험료. 자,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민호가 공제를 받을 순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다음 배우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9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의료비에 가셔서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니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니까요. 50만 원까지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가 또 있네요.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해주겠죠. 그러면 합쳐서 350만 원 쓰시면 되고 다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쓴 게 있어요. 5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는 대중교통 2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럼 배우자가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배우자가 쓴 카드도 최민호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자, 500만 원 중에 대중교통 200, 전통시장 100을 빼면 300 빼면 200이죠. 그럼 여기다가 200을 포함시키세요. 신용카드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1200으로 수정하시고 대중교통이 200 있으니까 플러스 하면 500이고요. 전통시장도 100만 원 있으니까 플러스 하면 80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자녀가 고등학교 학비 600만 원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해 주겠죠. 자, 교육비 들어가셔서 초중고에다가 600만 원. 자,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네요.